중국 디스플레이 굴기가 집어삼킨 LCD 업계. 남의 떡이 커 보여 너도나도 뛰어들어 뺏고 나니 모두가 배고파진 상황. 아무도 승자가 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계획들이 다시 한번 OLED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OLED 시장은 굳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들이미는 이 자료들은 마치 이 시장이 언제나 우리의 영역으로 남을 것만 같은 착시를 낳게 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은 이미 과거가 된 이야기들일 뿐,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미래의 영역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는데요. 몇 년 전 LCD 산업이 중국에게 잠식되던 때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주가 하락을 막으려는 것과 같은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것인지는 몰라도 굳건한 모습의 LCD 점유율 통계들이 계속해 등장하고, 디스플레이 기술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시간 안에 따라잡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러한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이 시장은 어느새 중국의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OLED 시장에도 지난날의 LCD 시장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속당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고, 오늘 집중할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가 준비되고 있느냐는 것이겠죠. OLED 시장과 관련해 가장 우려되는 점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미국에게 견제를 받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들과의 관련이 적은 영역들로 이 중국 정부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데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분야가 디스플레이가 되겠고, OLED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정부가 선택하기 가장 좋은 매력적인 대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다음 단계 계획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되었죠. 그런 이유로 그동안 잠시 미뤄왔던 마이크로 LED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OLED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아실 만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생소하실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히만 정리해보면, 기본적으로 이 LCD에서 OLED로 넘어오면서 더 얇아지고 또 무한대에 가까운 명암비를 얻게 되었죠. 이어서 유리 재질의 레이어들이 플라스틱 재질로 바뀌며 연성을 얻게 되면서 현 세대의 플렉서블 OLED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OLED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면 되겠죠.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자의 수명이 되겠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소자의 수명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 이 봉지 공정이 추가되기 때문에 여전히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와 생산 과정이 필요하고, 이 소자들의 수명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이 봉지막이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 미래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이름으로 OLED가 아닌 다른 이름을 기다리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래전에 LCD와 지금의 OLED가 그랬던 것처럼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 LED가 되겠는데요. 무엇보다 마이크로 LED는 OLED 소자의 수명 문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생기는 번인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 둘간을 놓고 떠올려 볼 만한 단어는 바로 유기물과 무기물이란 단어들입니다. 거기서 다시 이 두 개의 단어를 구분짓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탄소가 되겠고, 탄소 화합물인 OLED 소자는 쉽게 2차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가 힘들고, 특히 산소와 수분으로부터 이 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앞서 살펴본 이 봉지 공정이 OLED 생산 과정에 있어야 하는 이유이고, 반대로 무기물로 이루어진 LED 소자들은 쉽게 2차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의 일상생활 수준의 범위 안에서는 안정적인 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되고, 제품의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긴 수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혹여 누군가가 앞으로 더 긴 수명을 갖는 OLED 소자를 개발하게 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제 어느 정도 쓸만한 수준으로 확보되었다 평가받는 현재의 OLED 소자의 수명조차 바로 이 봉지 공정을 통해 만든 이 이상적인 조건 속에서 확보되는 수명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봉지막이 없는 마이크로 LED는 OLED보다 더 얇은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고, 롤러블, 스트레쳐블로 이어지는 미래의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방안으로서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 LED가 가진 더 높은 밝기와 전력 소비 효율, 높은 화면 주사율과 그 밖에 아주 많은 이유들이 이 시장이 LCD에서 OLED, 거기서 다시 바로 이 마이크로 LED로 이어지게 될 것임을 예상하게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제 마이크로 LED의 출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전통적인 LED 제조 공정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먼저 기판 위에 LED 에피를 성장시키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을 형성한 후에 이것을 원하는 크기별로 자르게 되면 칩 모양의 반도체가 되겠죠. 이후에 패키징과 모듈과 같은 단계를 거쳐 LED 제품이 완성되게 됩니다. 문제는 보통의 LED가 아닌 마이크로 LED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훨씬 더 작은 크기, 훨씬 더 많은 수의 LED를 웨이퍼 위에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우선 이 에피 과정이 바로 LED를 이루는 결정 구조들, 바로 에피택시를 생성하는 과정인데, 문제는 이 LED 에피를 성장시킴에 있어 완벽히 일정한 파장을 내는 LED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존처럼 LED를 백라이트나 조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발생하는 수준의 편차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마이크로 LED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불량 화수로 이어지게 되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웨이퍼상의 작업들이 끝나 이렇게 칩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을 통해 절단을 하게 되면 마이크로 LED의 경우는 매우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진을 통해 대략적인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필요한 마이크로 LED 칩의 크기가 작아지면 소실되는 면적의 비중이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칩의 크기가 줄어들게 되면 절단 과정 중에 칩이 받게 되는 전기적, 화학적 데미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의 과정 중 실제로는 지금 이야기 나눈 것보다 더욱더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설령 그것을 다 해결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작고 엄청나게 많은 수의 LED 칩을 안전하게 옮겨야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LED의 경우는 이 칩 크기가 너무도 작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을 통해서는 대량 생산이 어렵고, 만약 가능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량으로 정밀하게 칩을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앞의 방식은 찍어서 옮기는 방식이 되겠고, 뒤의 방식은 롤러를 굴려서 롤러에 입혀진 칩들이 기판에 전사가 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는데요. 스탬프 방식은 상대적으로 정밀한 전사가 가능하고, 롤 전사 방식은 연속 전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방식들이 있는데 한 가지 정도만 더 이야기하면, 이 방식을 제안한 럭스뷰가 2014년에 애플이 인수한 기업이라는 점 정도 함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점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애플에서 이 마이크로 LED를 장착한 아이폰이 나올 것이라는 다소 현실성이 낮은 이야기를 하는 매체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들보다 애플이 이 기업을 인수했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는 비디스플레이 업체인 애플이 2014년에 이미 이 마이크로 LED라는 방향성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차곡차곡 쌓아 올려지고 있는 다소 압도적인 숫자의 애플의 이 마이크로 LED 관련 특허들은 이 같은 점을 증명하죠. OLED의 시대가 영원할 것이라 믿는 의견, 아니면 OLED 다음에 마이크로 LED를 뛰어넘고 곧바로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와 같은 제3의 디스플레이가 출현해 디스플레이 패러다임이 전환될 거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의 의견도 존중해야겠지만, VR, AR, 그리고 IoT라는 단어가 일상이 된 시기에 반드시 마이크로 LED의 시대가 오리라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 LCD와 OLED, 현재 세대의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이 마이크로 LED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들을 메꿔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이 마이크로 LED의 출현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데요. 현재 기성 LED 진영은 OLED 진영과의 비교해서 열이점으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 명암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이와 같은 방향성에 더욱 힘을 주어 더욱 세밀한 백라이트의 컨트롤 능력을 갖춘 미니 LED TV를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더 월과 같은 일부 제품을 제외하면 여전히 LED는 백라이트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 미니 LED TV가 평가절하되거나 다소 잘못된 방향을 가진 제품이다, 이러한 식의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미니 LED TV는 마이크로 LED TV의 출현을 위해 앞으로 업계가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들, 예를 들면 마이크로 LED 패널을 이루는 이 수많은 LED 다이오드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완성된 LED 칩들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와 같은 핵심적인 성경 과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OLED 진영과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LED 진영 역시 적색과 녹색의 광 효율이 낮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조합으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적색의 광 효율이 낮은 문제가 있죠. 현재 TV 기술 중 이 문제에 대한 한 가지 꽤 괜찮은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퀀텀 닷이죠. QLED TV에 적용되어 있는 이 퀀텀 닷을 통해 마이크로 LED의 RGB 서브 픽셀을 구현하게 되면 마이크로 LED의 색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전략은 바로 이 마이크로 LED까지를 내다보고 치밀한 계산 속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 기업들이 내놓을 이 마이크로 LED를 기다리는 분들께는 이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이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LG와 삼성을 비롯한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들을 오늘 내용들 중에 나온 몇 가지 포인트들을 맞춰 살펴보면 기술이 발전해오는 방향들, 그 너머에 어떤 단어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기업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있는지 더욱 선명하게 다가올 거라 생각해 봅니다. 반도체 굴기가 트럼프에 의해 좌절되었다. 오늘날 신문지면에 자주 등장하는 이 단정적인 문장들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시장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녹록치 않은데요. 어려운 싸움을 앞으로도 계속해 이겨내야겠지만 이런 아쉬움 속에서도 직시해야 되는 현실은 중국 디스플레이 굴기는 결국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겠죠. 디스플레이 시장에도 계속해 기분 좋은 소식들이 이어지길 바라며 오늘 에피소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